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광주시가 시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영산강 역행 침식과 녹조 등의 수질 상태, 큰빛 이끼벌레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영산강 사업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일제히 개원한 지방의회가 그동안의 거수기 오명을 씻어내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 4일부터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취항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이어서 지방의회도 일제히 개원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수기란 불명예를 떨쳐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0대 전남도의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제1선인 명현관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고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회를 꾸린 뒤 본격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체 58개 의석 가운데 90%인 52석을 새정치연합이 차지해 이전보다 독점이 심해진 상태. 같은 정당 소속 전남지사의 행정을 얼마만큼 견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또한 대안 제시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전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전라남도는 직제 개편을 시작으로 민선 5기에 추진됐던 주요 사업과 정책의 수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F1 대회와 제2프로젝트,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등에 대해 이낙연 지사는 중단이나 재검토 의사를 밝혀둔 상태여서 진통은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9대 도의회에서 현장 확인과 수차례 심의를 거쳐 승인했던 사업들이어서 10대 의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도의회에서 내렸던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것도 갓 시작한 민선 6기 전라남도 행정에 제동을 거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전남의 현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에 어깨가 지방의회가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도덕적 청렴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제7대 광주시 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의장단 구성 과정에 구태 정치를 되풀이할 것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 독주 체제인 상황에서 15명의 초선 의원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자리를 약속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출범 초기부터 여론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편 어제 개원한 제10대 전라남도 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명현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광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군공항 이전 시민 제안 코너를 마련해 군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활용 방안,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부지는 광주시청에서 3.5km, 송정역에서 1km 안에 위치해 있는 데다 부지 면적만 800만 제곱미터에 달해 광주 발전을 위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예비후보가 전략공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천정배 예비후보는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방침을 정한 것은 광주 시민의 선택권을 뺏은 것이라며 후보 등록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라도 전략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장 지도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본 뒤 무소속 출마 여부 등을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당을 벗어나는 일은 저한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아직 그 이야기를 결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최후의 순간까지 저는 당 지도부가 정말 순리에 따른 결정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새정치연합의 후보가 선출되면서 전국 격전지로 부상한 순천 곡성 보궐선거가 사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역발전론과 정권심판론이 어떻게 표심을 파고들어서 선거 판세를 좌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격전지로 부상한 순천 곡성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서가번 전 의원이 선출되면서 선거전은 여야 후보 3명과 무소속 후보 간의 사자 구도로 짜여졌습니다. 이번 선거전은 누구도 쉽게 우세를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지역 발전론으로 지역주의 벽을 허물겠으며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친노 직계로 본선 티켓을 거머쥔 새정치연합의 서가번 후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정권을 끝내고 정권 창출에 힘이 되는 일꾼이 되겠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산단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지역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구이승 후보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 이정현 후보가 자신의 고향인 곡성을 기반으로 순천에서 지지세를 얼마나 넓혀나갈지, 그리고 서가번 후보가 정치적 텃밭에서 정선 파행으로 빚은 야권 분열표를 봉합하고 여권 지지세를 어떻게 차단해 나갈지 막이 오른 이번 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가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소식을 주로 전해드렸는데요. 거꾸로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지산초등학교 북분교가 10년 만에 다시 본교로 승격됩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이라는데 비결이 무엇인지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율동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율동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풀어줘서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방과 후 수업입니다. 자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5년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30명까지 줄어서 분교로 전환된 지산초등학교의 분교입니다. 폐교 직전까지 내몰렸지만 분교로 강등된 지 10년 만인 내년 3월부터는 광주 북초등학교라는 본교로 제 이름을 되찾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14명에 불과했던 전교생 수는 매년 증가해 작년에는 92명, 올해는 10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본교인 지산초등학교보다 학생 수가 41명이나 많습니다. 비결은 교사들이 힘을 합쳐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펼친 덕분입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일방적 수업을 하기보다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자 입소문이 퍼졌고 먼 거리를 무릅쓰고라도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늘었습니다. 제가 여기 아이를 8년째 보내고 있거든요. 큰아이부터 셋째까지. 네. 일단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한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어서. 분교인 탓에 배정되는 교사도 적고 예산도 없어 힘들었던 분교는 본교로 승격되면 더 좋은 교육을 많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교로 승격이 되면 그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떠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사라져간다는 우울한 소식만 들리던 지역사회에 한 작은 학교의 성공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TA항공이 오는 9월 4일부터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 취항합니다. TA항공은 185석 안팎의 B737 800기종을 하루 서너 차례씩 운항할 계획으로 운임은 기존 항공사의 7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공항에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오는 24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에 하나인 영산강 사업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다른 환경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영산강을 둘러보며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산강 역행 침식과 죽산보 일대 지하 수위 상승 여부, 녹조 등의 수질 상태는 물론이고 최근에 번지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온 남광건설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광주에서 열린 지방순회심판에서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해온 남광건설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레미콘 판매 단가를 담합 인상한 일부 지역 레미콘 업체 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광주 지역 5개 건설사 중 한 곳으로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의뢰하거나 제조 판매한 혐의로 50살 남모 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지난 2009년 의약품 제조업 허가가 없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특정 의약품의 제조를 의뢰해서 12,600개, 2,200만 원어치의 제품을 납품받은 혐의입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감초 등 한약 원료를 사용했지만 무허가로 불법 제조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 이제 전반기 6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될 듯 말 듯 어려운 순위 상승. 이번 주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가을 야구까지 53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문학에서 SK와 3연전을 갖고 주말에 홈으로 돌아와 롯데와 만납니다. 올라가느냐 머무르느냐, 이번 주 경기에서 4위 진입의 벽을 낮춰야 하반기 순위권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만나는 SK는 최근 10경기 3승 7패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SK를 상대로 하는 팀 타율이 3할대로 다른 팀에 비해 높은 만큼 SK 마운드를 잘 공략해 최대한 많은 승을 챙겨야 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롯데는 4위로 기아와 4게임 차입니다. 롯데전에서 4위와의 격차를 줄여 4강권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4강권에서 더 멀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이제 김병현, 김진우 선수의 구위가 좋아지며 마운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타선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섭게 타오르던 타선 내에서 공격력의 양극화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주찬, 이범호, 안치홍 선수가 팀의 공격을 이끌며 높은 타율과 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 공수에서 전천후 활약을 펼치던 백업 선수들의 방망이가 최근 주춤하면서 하위 타선에서 공격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주일간의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반기 6연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4강권 진입의 구두보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 인천 문학구장에서 오후 6시 30분 SK와 10차전을 갖습니다. 기아는 승리를 챙기기 위해 양현종이 출격합니다. 양현종이 맞서는 상대는 울프입니다. 이번 주 에이스 양현종부터 출발해 반격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또 한 번 연승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흥특별전이 오는 8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광주박물관이 5번째 남도문화전으로 기획한 고흥특별전은 비파형 청동검과 분청사기 유물 등 선사시대에서 현대까지 고흥의 역사를 대표하는 5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광주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고대 해상 세력의 중심지에서 우주항공의 메카로 발전하는 고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지역으로 떠나는 관광열차가 운행됩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다음 달 1일 정동진과 월정사, 휴유함으로 떠나는 관광열차를 무박 2일 일정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호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는 다음 달 1일 밤에 광주역을 출발해 정동진과 월정사 등을 관람하고 다음 날 광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